여러분, 오늘 4주차에 상상하기, 인데, 상상이라는 게 뭘까요? 머릿속에서 응? 상상. 자신이 자신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상.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상상이라는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해왔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몸이 안 좋은데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이런 생각을 한 것을 실행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생각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여요? 이리로 띄워줄까? 어떻게? 잘 보여? 그래서 이 상상이라는 것은 상자가 생각할 상자, 그래서 작가가 생각하는 생각, 그 다음에 상은 모양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상을 나타냈다는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라는 그 개념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상상이라는 것은 상상력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유치원 때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봐왔던 오즈의 마법사 기억납니까? 뭐죠? 등장인물이 사자, 금 많은 사자, 깡통, 그죠? 이상한 여자애. 맞죠? 가면서 계속 이상한 나라에만 가고 그런 의미의 개념이 있었죠. 그와 또 상대적으로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있었죠. 그죠?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상상으로서만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왜 글쓰기가 상상력이 필요하느냐면 상상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아지와 토끼 어떻게 표현했어요? 표현 중에 제가 어저께 급하게 한 11시쯤 돼서 다 확인을 했거든요. 다 확인을 하니까 거의 40%가 뭐냐면 토끼하고 개가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을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인사하고 서로 간에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거냐면 그림을 봐고도 상상을 그런 의미의 개념을 했다. 근데 이렇게 느껴졌던 게 어디에 있었느냐면 여러분들의 동물농장이가 텔레비에 노는 거, 거기서 보면은 개들이 만나면 냄새 맡고 하는 거 있죠. 그와 같은 의미의 개념이 여러분들은 눈으로 봐왔다는 거예요.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상에 대해서 반대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반대어가 상상하지 않고. 그럼 유사어는 또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현상이 사물을 생각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는 상상이 한상이나 허구, 공상, 망상으로 이게 과연 정리가 될까? 이 뜻은 어떤 의미의 개념을 두고 있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망상이죠. 그래서 이게 유사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상에는 망상이 있고 심상이 있고 예상이 있고 추측이 있고 구상이 있고 공상이 있는데, 반대의 말은 경험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느끼고 했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개념을 본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의미냐? 경험이라는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상상을 하고 있고 그 상상에 취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 개념을 들 수가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 근데 오늘 목요일인데 정인도 교수님이 얼굴 안 보여주면 억수로 구박 줄 거다. 그래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상상이 갑자기 망상으로 바뀌고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상상이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 감고 지금 들어봐요. 그 상상을 내가 만들어 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 500만 원의 돈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라고. 그것도 두 분만 나눠서 쓰라. 그럼 여러분들 25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막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상상력이에요. 생각할 수 있다는 능력을 상상력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개념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없는 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상력이 좋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느냐면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능력을 가대 그러니까 최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상력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다른 감각에도 느낄 수 없는데 정신적인 감각, 이미지 감각으로 나타내는 의미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글 쓰고 할 때도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있어요. 어떤 상상력이 있었느냐면 강아지하고 토끼하고 머릿속에서 넣어놨어요. 이게 어떤 게 움직였을까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황을 만들었어요. 상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글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상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은 여러 개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도 상상이고 지금과 다르게도 생각하고 있을 때도 상상이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상상이더라. 지금 현재의 현상과도 다르게 돼 있는 것도 상상이더라. 그 다음에 생각하고 꿈꾸는 것도 상상이더라. 그 다음에 현실을 전복할, 그러니까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계획이 있죠. 그런 의미의 개념도 상상이더라. 그리고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간 엉뚱한 의미의 개념도 상상이더라. 그래서 상상은 어디 언제 어디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거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하성에 있죠. 하성가가 농사 짓고 하는 그 영화가 뭐죠? 미르가? 마른가 미른가? 마슨가 하는 거 있죠. 뭐지? 몰라? 하성에 가서 농사 짓는 거 있잖아. 낙오돼 가지고. 마셔. 그거는 옛날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하성에는 외계인이 산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 어릴 때 뭐 귀신 아니면 외계인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우주에서 날라온 외계인, 그 다음에 죽어서 귀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 어릴 때 그 생각도 아마 상상력에 의해서 느끼고 감정을 느끼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하성에 대해서 외계인이 살 것이다. 하성의 침공, 외계인의 침공 이런 영화들을 아마 많이 봐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하나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백투 더 퓨처라고 여러분들 알아요? 영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래에 가서 이 로또 있죠? 로또 번호를 미리 알고 와서 현실에 가서 탁탁탁탁 적으면 아마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일을 과거로 돌아가서 수정해가지고 다시 현재에는 잘 되게끔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과거를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미래를 미리 가볼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영화로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 최종 영화에서는 2020년 무대였어요. 차가 막 날고 그 다음에 차가 나는 대신에 또 뭡니까? 휘발유 대신에 뭐 음식 쓰레기 같은 거 여어가지고 연료로 선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안지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전기.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현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더라. 상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상상으로만 끝내지 말고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의미의 개념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화 속에서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있어요. 이 이카루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갇혔어요. 갇혀서 자기가 이제 탈출을 하는데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면 이 천사 날개 있죠. 날개 깃을 딱 모아가지고 천사 날개만큼 길게 만들어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드는 게 진짜 낙엽, 그 다음에 조금 빤빤해지라고 꿀 같은 데 보면 벌집에 가면 밀랍이 있죠. 파라핀. 그거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만들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날개는 바다 가까이 가면 습기를 묻기 때문에 이 날개가 무거워서 떨어진다. 그리고 이거 너무 높게 올라가면 햇빛의 열에 의해서 이 밀랍이 녹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사람이 날 수 있다는 상상을 가진 거예요. 신이 아니고. 그래서 이 상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가끔씩 날려고 했을 거예요. 제 어릴 때 한번 날아보려고 높은 데서 뛰어봤어요. 날아지더라고요. 한 요 정도 뛰는 그 공간만 날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다. 송도에 다이빙대 있어? 옛날에는 송도에만 다이빙대가 있었어요. 내 쪼면하게 요만한 어릴 때 다이빙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막 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저씨들이 막 가. 이래도 끝끝내 다이빙 한번 해봤어요. 날아보려고. 근데 결국은 날지를 못하더라고요. 날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카루스라는 내용에 보면 다이달로스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기타를 만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이카루스가 떨어졌던 데가 어디냐면 이카루스 바다라고 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카루스가 떨어져서
이카리아 바다라고 그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화에서도 옛날에 신화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이 하늘에 날고 싶다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뭘 만들었느냐 하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헬리콥터와 비행기 날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날개냐면 한번 볼게요. 이런 날개예요. 영어로 뜨는데 이케 이런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거. 그래서 갈릴레이가 만드는 것은 저 옆에 있는 풍차 있죠. 이렇게 놀리면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내려가는 거 있죠. 그런 의미의 개념의 이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상상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간 거예요? 이제 실현 가능하게끔 뭔가 그려지고 있는 중이죠. 그럼 누군가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의외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비차라고. 그래서 비거라고 하는 정평구, 비구 또는 비차라고 합니다. 이거를 임진왜란때 자기가 친한 친구가 이 왜군에 의해서 성이 이렇게 막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타고 간 거예요. 타고 가서 그 친구를 구해가지고 다시 날라왔다 하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 글로 표현이 되어 있답니다. 많은 글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기록상의 비차라고 있어요. 일본 역사기에 보면 예사기라고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사기의 문헌을 보면 비차가 성에서 들어갔다가 성으로 날아들어 나갔다 하는 의미의 개념. 그럼 어떻게 보면 비행기는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쌍둥이에요? 응? 누구? 라이트 형제죠? 그거보다 훨씬 더 빨라요. 임진왜란이 뭐 알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구가 있고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랬으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비행기 만들었다 이렇게 가능을 했을 거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문헌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 신화 속에 있던 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으로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비행기는 몇 메다 못 날아갔다죠. 100m도 못 날아갔어요. 그 비행기가 1차 세계대전이 나올 때부터 이제 이 전투기라는 개념으로 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비행기를 자꾸 개량하고 발전하는 그런 의미의 개념. 상상해서 구현시키는 그 단계의 어떤 발전이 계속 일어난 거죠. 지금은 어디까지 가요? 비행기가? 저 명왕성이나 저까지도 가죠. 그죠? 우주까지 날아가요. 어디 갈까요? 지구. 지구. 지구 한 바퀴 돌면 4,000km죠? 4,4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상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물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의미의 개념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에도 있습니다. 상상이라는 단계에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상상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비행기로 만들어서 재현이 된 거예요. 그 비행기가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되느냐면 더욱더 발전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우리 우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듯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상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여객기가 마하로 달리는 여객기가 있었어요. 콩코드라고. 이거는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가는 비행기인데 여객기인데 이거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즘 그런 것도 있죠.
우주선 타고 저쪽에 이 대기권 바깥에까지 여행 가는 거 그거 있어요. 비용 들어가지고 자기 돈 비용 들어가지고 가는 여행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었죠. 근데 그렇게 가능하게끔 해줬다는 것이 하나의 기술의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상상은 어떤 의미냐? 비가시적,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였다. 근데 이것이 재현이 되면서 어떻게? 형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과연 다음 단계에서는 실현이 되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확산을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제가 창의라고 했었죠.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인간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다. 그래서 그 상상력은 처음 구체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지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잠재적이고 현실화되는 것이 상상력을 의미하게 되더라. 결과적으로 비가시적인 세계를 어떻게 가시화하여 인류 문화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더라. 그러면 이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상력으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아까 화성에 가서 농사 짓는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죠? 그리고 거기 받침이 되었던 게 어디에 있었느냐면 남극에 가면요. 농장이 있어요. 캡슐 안에. 그 LED 전구를 해가지고 농산물을 키워요.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영화에다가 도입을 시킨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느냐면 이런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자, 이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에서는 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뭐를 필요하느냐면 연구기관을 하나 둬요. 연구소를 두고 연구해라고 막 이렇게 돈을 줘요. 돈을 주면 이 사람은 그 기업체에 관계돼서 생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주 미래에 이 기업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의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업에서 R&D라고 아주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자기의 날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우리 JR 스포츠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스 먹는다. 왜 먹을까? 우리 건강, 우리 JR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먹는 게 옛날에는 ABC인가? 그걸 먹다가 요즘 달라졌죠. 조금씩. 먹는 풍토도 달라지고 이런 개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공학이 붙은 거예요. 이 부분이 대체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벤처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업 벤처기업. 이 창업하시는 분이 주로 누구예요? 공대 출신이죠. 근데 많이 망했어요. 왜 많이 망했느냐면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걸 제품을 설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벤처기업에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마케팅 전략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생산한 거를 어떻게 보관도 잘하고 이런 광고도 할 수 있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벤처 창업해가지고 망하지는 않았었겠죠. 그래서 인문학적인 상상력 가지고 어떤 공학의 통섭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두 가지 분야가 이상이 합쳐져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제가 첫 시간에 융합이라고 했죠. 융합의 의미의 개념으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가지고 나중에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하고 같이 붙어서 더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의 인문학이 필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문생입니다. 응? 맞죠?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 문과생이라고 잘 몰라요.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문생도 공대하고 같이 부딪히면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재활에 음식이 붙으면 건강, 맞죠? 재활에 건강이 붙으면 레이저, 맞죠? 이런 식으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재활에 기구가 붙으면, 기계가 붙으면 운동기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의미를 둘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발전이 된 거예요. 로봇이 AI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면 AI가 되고 로봇이 사랑도 할 수도 있고 사람의 지능을 능가시킬 수 있는 의미의 개념이 되더라. 그렇다면 그 AI는 어떤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스타워즈 영화 보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나는 많이 봤는데 스타워즈. 이렇게 생긴 사람들 혹시 못 봤어요? 드러나 봤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C3PO, PO, 그 다음에 R2, 이게 로봇이에요. 로봇이고 R2는 뭐냐면 모든 걸 분석하는 로봇. 그 다음에 C3PO는 인간형으로 되어 있는 로봇의 의미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그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기계로 만들어낸 거를 글로 표현해 가지고 하나의 의인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문과생의 하나의 상상력을 포함을 시킬 수 있겠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로봇 아이라고 보셨어요? 안 봤어요? 들었나 봤어요? 뭐냐면 이 로봇 아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뭐냐면 이 로봇 아이는 어떤 거냐면 이게 똑같아요. 로봇이 똑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를 능가를 해요. 우리 인간을 정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인간이 이렇게 가는데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로봇이 인간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서 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끔 막아버려요. 그것이 바로 로봇의 기본 사상인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로봇이 우리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통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괴롭겠죠. 그래서 이 아이로봇이네. 아이로봇이 로봇 아이가 아니고 아이로봇이 야가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가졌어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로봇은 절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프로그램이 짜지가 있는데 야는 자기를 만들어준 박사가 자살하는 것을 그냥 방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조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로봇이 그냥 로봇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AI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AS나 이런 거 하려면 카카오톡으로 뭐 접속해서 AS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 밑에 뭐라고 하면 로봇 딱 나옵니다. 로봇. 그의 말문구를 전부 다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의미의 개념이 로봇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물건을 하나 샀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로봇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물건은 내일 아침 몇 시에 도착할 경우입니다.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11시에. 그러고 제 11시에 어저께 받았어요. 그 물건을. 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배달원이 그 시간대에
배달을 하더라 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계가 그런 의미의 개념이 있더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닫힌 사고에서 열린 사고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된다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고방식이. 그래서 제시된 마지막에 오늘 수업 내용의 숙제입니다. 제시된 단어 중 각 항목에서 세 개를 선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걸 적어서 저한테 제출하셔야 됩니다.